다들 안녕하신지요? 어느덧 결혼 3년차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사는 곳은 해맞이로 유명한 지방이고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최근에 있었던 속이 뻥 뚫릴 만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예요. 착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유독 자기 아버지에겐 벌벌 떠는 남편과 일평생 시아버지에게 할 말 못하고 살아온 시어머니, 거기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무섭다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저를 대신해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대로 혼을 내주셨거든요. 요즘 말로 참교육이라고 하죠? 일단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자면 두 분 다 20년 넘게 빵집을 하고 계십니다. 체인점 종류는 아니고요. 아빠 이름을 걸고 케이크부터 각종 빵들을 팔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물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이미 먹고 사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제법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론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과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전부 합치면 10억은 거뜬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빠와 엄마는 생계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기부 활동도 참 많이 하십니다. 굶는 아이들에게나 그리고 형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시기도 하고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은 자선단체에 꼬박꼬박 기부를 하시거든요. 제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특히 아빠는 어찌 보면 여성스럽다고 할 정도로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딱 필요한 할 말만 하시는데 목소리 톤 자체가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세요. 그에 반해 저희 시아버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덩치도 엄청 크시고 목소리도 엄청 걸걸하시죠. 하는 일도 무슨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요. 아무튼 엄청 터프하신 분이십니다.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지만 가장 최악인 건 사고방식까지 거칠다는 거예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받은 느낌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 같더라고요. 평생 자라면서 다정다감하고 유들유들한 아빠만 보고 살다가 생전 처음 보는 시아버지 같은 분을 보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자고로 남자는 여자는 이겁니다. 툭하면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는데 결론은 항상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한다는 거죠. 특히 남편과 결혼하고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신 적이 있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남편을 보고 호통을 치시며 나무라시더라고요. 어디 남자가 아녀자들이나 들락날락하는 부엌에 들어가냐고 혼내시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까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같은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요. 불쌍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만 보고 계셨고요. 그런데 왜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았냐고요? 사실 시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형편없으면 못 살지만 반대로 남편만 괜찮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닮아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유부단하거나 겁쟁이 스타일은 아니고요. 나름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할 줄 알아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주기도 하고요. 저희 신혼집이랑 시가가 제법 많이 떨어져서 명절이나 한번 볼까 딱히 자주 볼 일이 없거든요. 저희 둘 다 바빠서 자주 볼 일이 없으니 시아버지가 저런 분이라도 참을만 했죠. 1년에 몇 번만 시아버지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참으면 됐으니까요. 사실 시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억지를 부릴 때 남편이 몇 번 저항 아닌 저항을 하긴 했는데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 저런 아버지 밑에서 쭉 자랐다면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남편은 시아버지 목소리만 커져도 움찔움찔 하는 게 보일 만큼 유난히 시아버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데 거기다 대고 대신 싸워달라고 부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적도 있어요. 특히 남편이 설거지한다고 난리가 났을 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이 돈 벌고 같이 집안일하는 게 당연해진 지 꽤 됐어요. 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시며 그게 다 뭘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라며 애초부터 남자 여자 역할이 다른 법이건을 그 얼마 안 되는 돈 좀 번다고 맘먹으려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요. 남편 월급이 저보다 150만 원 정도 많아요. 남편은 전문직이고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남편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28평 아파트를 친정에서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은 아빠에게 드렸고요. 혼수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비록 저보다 훨씬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디 집해온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기에 말이에요. 남편도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는 행운아라며 부인 잘 만나서 이렇게 집 걱정 없이 산다고 제게 고맙다며 마사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주곤 하죠. 아무튼 저렇게 옛날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불쌍할 따름이었고 그나마 마주칠 일이 자주 없으니 참고 지냈는데 사건은 시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고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네요. 다른 며느리들을 보면 보통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시고 시아버지는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차를 타고 10분이면 언제든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사시게 된 후부터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을 나가지도 않으시니 24시간 자유로운 시아버지는 다른 데는 갈 데도 없으신지 유일하게 외출하는 게 바로 저희 집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기는 했지만 그것도 그건 나름대로 고충이더라고요. 출발하기 직전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부랴부랴 정리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저나 남편 둘 다 막 깔끔 떨고 그러는 성격들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는 좀 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청소 상태가 이게 뭐냐,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완전 속사포처럼 잔소리를 쏟아내시는 시아버지의 타겟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남편은 남자라서 어차피 집안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냉장고 정리나 화장실 청소까지 모조리 마음에 안 드신다며 저를 잡기 시작하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쉽게 기죽거나 할 말 못하는 성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막무가내에는 못 당하겠는 겁니다. 남편과 저 둘이서 번갈아 가며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마치 벽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급기야 시아버지는 자기가 더 자주 들러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한테 제대로 아녀자의 도리를 알려주겠다는데 다른 것보다 아녀자라는 말이 귀에 박히더군요. 사극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쓰시다니. 마치 시아버지의 시간만 과거에서 멈춰버린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했네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남편과 밥 먹고 이야기하다 잠드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 방해받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시간 맞춰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옆에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일부러 하나도 안 들리는 척도 해봤어요. 거기다 한 번은 시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엄연히 남편이랑 저 둘 다 성인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냥 둘이 알아서 살게 놔둬주시는 게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 아니냐라며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따지다간 옛날 같았으면 그날로 쫓겨날 일이라고 하시며 제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남편대로 중간에서 죽을 맛이라고 시아버지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쉬시며 조금 지나면 제풀에 지칠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하시면서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시집살이를 살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되었나 예전에 태풍이 크게 한번 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친정부모님의 빵집이 피해를 조금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어차피 장사하지도 못하는데 오랜만에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시곤 멀리 살고 있는 친척들도 만나고 두 분이서 차 끌고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 집에 한 번 놀러 오신 적이 있었죠. 당연히 시부모님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사돈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집에서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아빠에게 그러는 겁니다. 요즘 아들네 집에 거의 매일같이 와서 며느리 살림 가르쳐 주느라 아주 바빠 죽겠다고 말이에요. 순간 전 당황했죠. 아직 친정 부모님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마음 같아선 진작에 다 이야기해버리고 해결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도 했고 괜히 말씀드려봐야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저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시아버지는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며느리 부모한테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너무 밉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친정아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시아버지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사돈이 왜 우리 딸아이에게 살림을 가르치시냐. 좀 더 상세히 말씀 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신이 나서는 아직 며느리가 여러모로 많이 서툴다며 옛날 같으면 벌써 소방 맞았을 거라느니 거기다 농담조이긴 했지만 딸 가진 죄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옛날에는 이러면서 말하는 건 전부 저를 흉보는 것뿐이다 보니 친정아빠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고 결국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눈치챈 나머지 사람들이 재빨리 자리를 마무리했네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댁으로 가셨고 친정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어요. 다음날 배웅해드리고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전 펑펑 울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저를 달래주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더 용기를 내서 막았어야 하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워주셨는데 그딴 시덥잖은 소리나 듣게 했으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상상조차 안 가더군요. 진짜 인연을 끊을 각오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 역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 보러 가신 줄 알았던 친정부모님이 다음날 저녁에 다시 오셨어요. 무슨 일이시냐 여쭤봐도 아빠는 아무 대답도 없으신 채 그저 곤니네 시부모 올 거니까 상이나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이윽고 저희 집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가신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는 시아버지에게 저희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사돈 말이 100번 1000번 다 맞는 말씀이더라. 우리 때랑 지금 애들이랑 너무 달라서 걱정이다라고요. 벙찐 표정의 시아버지에게 아빠는 연이어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데 그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제게 받은 결혼 비용은 다시 돌려주고 집은 아빠 명의로 돌린다는 뜻이었죠. 아무도 예상 못한 아빠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엄마도 몰랐던 것 같고요. 시아버지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기백이 넘치는 아빠의 모습을요. 항상 앞치마를 두른 채 빵을 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엄마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만 알았는데 그날 아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이 하도 옛날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결정한 거라고.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여자가 집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괜히 오지랖을 부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네요.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 일하는 것도 그만두게 할 거고요. 어디 감히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답니까? 집에서 조용히 남편 내조나 할 것이지. 안 그래요, 사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시는지 시아버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지금 자기랑 해보자는 거냐고 아빠를 위협하셨어요. 그 모습에 욱한 제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이야말로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아빠가 제게 가만히 빠져 있으라고 엄하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깨갱하고 잠자코 지켜만 봤더니 아빠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사돈이 말한 거 그대로 읊어드렸을 뿐인데 뭐가 문젠가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위가 능력이 부족한 탓에 우리 딸아이가 집을 해왔는데 옛날 같으면 장가가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면 며느리한테 고맙다 생각하고 잘해줄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요? 여러모로 부족해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편이랑 제가 결혼할 때 시가 쪽에서 혼수해온 금액 알려주면 그대로 돌려줄 테니 집은 가지고 가겠다고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 집은 알아서 최대한 빨리 구하시라
그럼 우리 쪽에서 혼수는 하겠다며 하지만 길게는 못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옛날을 좋아하니 정확하게 나 결혼할 때 그때처럼 해드리겠다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비롯해 저희는 멍하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처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제 속이 시원하시냐? 제가 그동안 그렇게 말릴 때 좀 들으시지. 기어이 이 사단을 만드시네요. 라고요. 충격이 크신지 벙어리처럼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 시아버지에게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화가 나신 건 처음 본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 역시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니 일도 그만둘 거고 남편이 준비하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지낼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살림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친정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었다며 이제 다시는 이상한 소리 안 할 거라네요. 혹시라도 또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하던가 아니면 이혼시켜버릴 거라고 했더니 아주 싹싹 빌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오셔서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하고 가셨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 먼저 저희 집 오시는 일은 아예 사라졌네요. 다시 저희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거죠. 순둥순둥할 줄만 알았던 우리 아빠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게 돼서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가 제일 터프하다고 자부하던 시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이다였네요. 딱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